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음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상승폭 자체를 조금 줄여 나가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해서도 출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코스닥 차트가 너무나도 이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의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오늘 시장에서 지금 봐야 되는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짚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랑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건데, 차트는 거들 뿐 이제는 여러분들이 웃을 준비를 하시면 된다. 왜냐? 2분기부터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 시장을 놓고 보면은 코스피는 음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트로 찍는 사이에 양봉으로 좀 돌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코스피도 거의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부분,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코스닥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거를 강조를 드렸냐면은, 오히려 급하게 빠르게 올라나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차분하게 천천히 끌어올리는 게 훨씬 더 낫다. 왜냐면은 급하게 올라가면은 또 급하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더 힘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코스닥 차트가 계속해서 좀 점점 이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시장을 딱 놓고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춘추 전국 시대예요. 개별주들이 이리 난동을 피고 저리 난동을 피고 각자 알아서 잘 어울려 노는 그런 시장이다. 이런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도 수익 내기가 오히려 좀 편할 수 있다.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내용적인 부분을 많이 알면은 수익 내기도 굉장히 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제 상한가 종목을 딱 놓고 보면은 무려 10개나 나오는 부분, 물론 그 중에서는 7개는 쌍용차 이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개별주 탄력 장세라고 하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것보다도 차라리 엉금엉금 기어서 거북이처럼 가더라도 조금씩 오르던가, 아니면은 횡보를 하면서 대형주는 좀 재미가 없고 중소형 스몰캡들이 요동치는 개별주 테마 장세가 오면은 가장 재밌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왜냐, 우리가 단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빨리빨리 먹고 나오는 게 너무나도 재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는 천천히 차분하게 모아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3개월부터 계속 이번 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쌍용차 인수 관련주들 저번에 이어서 계속 강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얘네가 조금 죽어야지만 다른 테마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템포는 이제는 쉬어줘야지만 내가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좀 먹거리가 많다라고 보시면은, 항상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새 거를 사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가 이쪽에서 쌍용차 인수 관련주들이 좀 한 템포는 쉬어져야지만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기사적인 부분을 딱 놓고 봤을 때 이런 기사가 떴어요. 펠프 폐지값도 최대 60% 쑥, 물류비도 30% 올라 큰 부담, 이런 펄프 관련해서도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나무값이 오르기 때문에 종이값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강한 게 무림 시리즈들, 무림 페이퍼, 무림 SP, 그 다음에 무림 PMP,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풍 재지, 그리고 탄력적인 거는 대형 포장, 테림 포장, 이 두 종목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도 대형 포장에 대해서 좀 빠르게 장중에 단타를 진행을 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수급적인 부분이 어차피 포커스 시장에서 그날그날 새로운 먹거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도 좀 상승적인 수급적인 부분이 몰리다 보니까는
이렇게 빠르게 뭐 7%대 수익 인증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리는 거는 꼭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아가셔라. LNF도 제가 1월달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32%의 수익 인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뭐 LNF 25%, 그리고 LNF 뭐 불타기를 하신 분들도 23%, 그리고 30%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 하시고, 빠르게 단타 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남들보다는 좀 빠르게 단타를 치면서 진행을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NF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편안하게 수익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왜냐?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원티드 랩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게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이런 거는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알아서 쑥쑥 크는 이런 것들,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나도 있었고 시장 관심도가 굉장히 있었던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호랑이한테 물려도 이것보다는 덜 물리겠다. 그러면은 저랑 같이 하시면서 호랑이한테 안 물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병행을 하시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딱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VIP방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좋은 종목으로 수익이 너무나도 잘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단타로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잘 만들어 놨고, 여기서 보면은 뭐 정찰병 느낌으로 사라고 하셨는데 그 정찰병이 사고를 쳤습니다. 정찰만 하라고 보냈더니 군대 다 때려잡고 돌아오네요. 에이구 무셔. 이렇게까지 남겨주신 분들 계시고, 지금 저희가 모아가는 종목들 뭐 포트를 딱 공개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뭐 LNF 뭐 25%, LG이노텍 33%, 일성건설 32%, EM텍 67%.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식이냐, 실적, LNF 같은 경우에도 실적, LG이노텍 실적, 하이브 실적, EM텍 실적, 일성건설 테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PNT 실적, 송원산업 실적, 한신기계 테마,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빨리 많이 잘 먹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 자산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뭐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써주신 분들, 이렇게 강조해 주신 분할 매수 평단관리 결과들입니다. 오늘 편안하게 지켜보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포트 자체를 인증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좋은 종목 잘 사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적인 부분 편안하게 잘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개월에 44만원 여러분들 충분하게 다 뽑아 드릴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같이 재밌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묶이는 거, 뭐 무림 시리즈, 무림 페이퍼, 무림 SP, 그 다음에 뭐 신풍재지, 대형 포장, 테림 포장, 이렇게 섹터별로 묶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관심 종목에다가 탁탁탁탁 분리를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게 여러분들의 주식의 자산이 되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빨리 단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쌍용차 인수 관련주들이 엎치락뒤치락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단타를 좋아하시고 단타를 잘하시는 선수들이 다 붙어서 좀 노는 분위기로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기업 중고차 시장 관련해서 오토엔이 굉장히 강한 흐름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오토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말에 영상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면은 4월 2일 날 여러분들한테 오토엔이 진짜 현대차 중고차 시장 전담을 한다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지금 가격도 싸긴 쌉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보면은 4월 2일 영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는 거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오토엔이 상승적인 부분이 오늘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10%대까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항상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잘
나눠 놓고 내용도 확실하게 짚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거는 기술적으로도 VIP 방에서는 따로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아무튼 뭐 케이카 이것도 바닥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폐배터리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이쪽이 오늘 뭐 변동성은 나오는데 화끈한 맛은 없어요. MPC 자리가 약간 매물 부딪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매물대를 맞고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폐배터리가 은근 써먹을 때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사적인 부분이 나오고, 거의 뭐 장어라는 뭐 얘기가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폐배터리 쪽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MPC 말고도 뭐 영화테크라든지 뭐 파워로직스 이런 것들도 폐배터리로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대주전자 재료를 필두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 다음에 LNF 이런 것들이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테슬라 판매량에 대해서 급증 영향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트위터를 지분 인수를 하면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1월 달부터 계속해서 LNF 사세요 사세요, 시장 빠져도 사세요라고 강조를 드렸던 게, 이만큼 우리가 뭐 30% 가까이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수익이 알아서 만들어지는 과정,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내가 손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도 나는 자신있게 좋은 종목에 대해서 더 사고 평단 관리해서 큰 폭으로 수익을 만들어 드리겠다라고까지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지금은 수익이 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이 약간은 좀 어수선해요. 오늘 시장, 지금까지의 시장이 많은 섹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9.2% 취득 공시를 하면서 빅테크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시장의 상승을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인 31만 대의 차량을 인도했다라는 소식에 뭐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을 했던 것도 있고, 나스닥에서도 이제 빅테크, 전기차,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등 해서 기술주, 성장주들이 대부분 강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 아직까지는 리스크적인 부분은 남아있다,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정점을 찍고 넘어가기는 했다. 하지만 이게 조금의 우리의 지수 자체를 발목을 잡을 수는 있고 리스크적인 부분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민간인 학살에 대한 대응으로 서방국들의 추가 제재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불확실성 매크로도 여건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쪽에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수급이 이쪽으로 좀 편중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최근에 순환매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 예전 같았으면은 그날 하루에 보통 뭐 한 테마 이런 식으로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 시장을 보면은 뭐 9시에 이게 갔다가 11시에 이게 갔다가 뭐 1시에 이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테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테마주 성격의 종목에 자금이 쏠린 흐름이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지속, 경기 침체 논란 이런 등등 해서 매크로 여건이 불확실한 탓에 메이저인 외국이 수급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FOMC 의사록 공개라든지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담감도 계속되는 만큼 1분기에 여러분들이 실적 개선 종목을 저점에서 꾸준하게 분할 매수하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순환매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타도 같이 속도를 높여서 빠르게 진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시장에 대해서 이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하고 시장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이 차곡차곡 잘 쌓여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 내가 수익을 이만큼 냈구나, 이게 딱 느껴질 수 있게 만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뭐 맨날 읽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시장에 대해서 나는 소외받고 싶지 않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제 영상을 항상 꾸준하게 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면은, 저는 지금은 어찌됐던지 간에 좀 최악은 지나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듯이 RSI 32하권에서 잡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뭐 1% 오르고 2% 오르고 뭐 5일선을 지지를 하고 가고 있네, 아니면은 뭐 21선 지지를 못했네, 이런 차트적인 것보다도 앞으로의 성장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한테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딘이 일단 대만 초기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29일날 이런 대만 출시 효과로 급등을 했던 부분도 분명히 남아있고, 여전히 남은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앞으로 우마무스메가 출시 예정인데, 결국 게임사들의 신작 게임 출시는 제조업들의 생산 라인을 늘리는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만간 2분기 신작인 우마무스메의 출시 일정 공식 발표가 있다라고 밝혔던 부분이 있고, 한국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생소한 미소녀 수집형 RPG이기는 해요. 이런 미소녀 게임을 저는 옛날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프린세스 메이커 이런 거를 조금 보기는 했었는데, 그런 조금 지금은 생소한 미소녀 수집형 RPG이기는 하지만 일본에서 출시 1년도 안 돼서 1조 원을 벌어들인 만큼 뛰어난 게임성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좀 이 결과적인 부분을 입증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아케이지랑 뭐 달빛 조각사 개발사인 엑셀 게임즈의 신작 MMORPG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다크 어벤져 제작진의 신작 MMORPG RS 라이즈 오브 가이던스 이것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의 하반기에 대해서도 신작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를 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캐시카우인 오딘이 2분기부터 풍부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29일 대만 정식 출시 직후에 양대 앱마켓 인기 순위 1위를 차지를 했고, 매출 순위 같은 경우에도 앱스토어에서 1위,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에서는 4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리니지 2M 사례를 고려를 해봤을 때 대만 시장에서 초기 일매출은 뭐 10억 원대, 그 다음에 첫 온기 반영 분기인 2분기에서는 8억 원대의 매출을 좀 기록하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지난 30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에서 MMORPG 게임의 경쟁 요소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성전에 해당하는 거점 정령전 콘텐츠가 업데이트가 됐고, 대작 신작 뭐 출시로 즉각적인 앱 매출 순위 반등은 없었던 부분이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추후에 매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매출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도 당연히 있는 거고, 우마무스메의 출시 일정을 5월 중순으로 가정을 해서 추정치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일정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불확실성 해소로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차피 뭐 안 좋았던 것들, 뭐 NFT 관련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눌림이 나올 만큼 나오고, 가격적인 조정도 받고, 일단은 기간 조정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뭐 기간 조정에 대해서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더라도 어차피 성장성이라든지 2분기에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RSI 30 이하권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 내가 지금 여기 RSI 30 이하에서 매수를 했는데 더 빠지네 해서 여기서 뭐 추가적인 매수를 하셔도 지금 평단이 좀 어느 정도 맞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나는 RSI를 몰랐다가 이제 알기 시작을 하면서 나는 여기서 RSI에서 30 이하에서 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VIP방에다가 말씀을 드렸던 게 RSI 30 이하로 10만원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모아 가셔서 길게 끌고 가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지나고 나면은 그때 거기서 살걸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나고 나서 보이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해드리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로 혼자서 나는 좀 힘들다, 잘 모르겠다, 시장에 대해서 중심을 잘 못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개월만이라도 저랑 같이 하시면서 시장이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고 어디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 스스로도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NFT라든지 신사업 에서는 기업 가치는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정부가 좀 바뀌면서 이제 빅테크 규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올해 크게 성장할 실적이라든지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랑 뭐 성과를 감안을 하면은 최근에 이렇게까지 빠졌던 거는 너무나도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커머스,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도전을 진행을 하고 성장을 모색하는데, 일단 어제 기사적으로 나왔던 게 카카오가 일본 암호화 화폐 거래소 사쿠라 익스체인지 비트코인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미래 10년을 이끌 핵심 키워드로 비욘드 코리아, 비욘드 모바일을 제시한 후에 첫 행보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인수를 통해서 글로벌 확장이라든지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에 나설 걸로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의 이제 일본 자회사 카카오 피코마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 거래소 SEBC 발행하는 주식의 절반 이상을 취득을 하고 경영권에 대해서 획득을 했던 부분이 있고, 카카오 피코마 같은 경우에도 뭐 암호화 자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경제 시스템 구축을 해서 웹 3.0 영역에 적극적으로 뭐 전개를 하겠다라고 밝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단은 첫 행보를 스타트를 잘 끊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이번 인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의장이 지난달 카카오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해서 진두지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뒤에 내놓은 첫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자체 암호화폐, 블록체인 서비스, NFT 거래소에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확보를 하면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을 하게 됐고, 일본을 교두부로 한 글로벌 진출에도 가속도를 좀 붙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가 되고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카카오도 그렇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차트에 대해서 좀 대입을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엉킬 수도 있다. 뭐 대형주를 가지고 뭐 1%, 1.5% 빠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안 돼요.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적적인 부분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지수 빌미로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내가 평단 관리를 하고 혹은 저점 매수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증명을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LNF, LG이노텍, 그 다음에 하이브 많이 추천을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확실한 것만 찍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모아가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도 뭐 당연히 뿌듯할 수밖에 없는 거고, 좋은 종목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잘 드렸고 손절하지 마시고 더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해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내가 이거를 더 사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정리를 하고 다른 거를 봐야 되는지 그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지성 매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솔직히 다 통했어요. 그때 당시를 딱 돌이켜보면 2020년도에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지수가 막 400포인트로 밀리고 이랬을 때 저 이거 사도 돼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물어볼 시간에 아무거나라도 하나라도 더 사시라고. 그 정도로 그때는 무지성 매매가 어느 정도는 통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시장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무지성 매매를 하면은 정말로 된통 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